노래가 좀 음산하죠, 그죠? 그렇게 느꼈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하루 종일 서울 지역은 내내 비가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비가 왔고 많이 왔죠. 서울은 꽤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뭐 장말이니까 그러려니 하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비가 하루 종일 오니까 뭐 아무래도 비가 오니까 별로 그 바깥 활동이라든지 하기가 불편하니까 별로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죠? 항상 오늘도 주가가 또 크게 떨어지고 말았는데 오늘 잠시 점심 때 만났던 지인이 또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주가 떨어지는 게 어디까지 갈 것 같냐? 언제쯤 주가가 좀 바닥을 만들 것 같냐? 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무슨 신이냐? 내가 신이냐? 내가 그거 어떻게 하냐? 그죠? 우리는, 우리는 이게, 파동으로 앞날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계산대로, 현재라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지금이 사파다. 그러니까 좀 반등이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생각대로, 계산대로 주가가 착착착착착착 움직여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시장이라는 게 항상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치기 마련이고요.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가 지금 과연 파동을 잘 세고 있는 건가, 엉터리로 세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에 빠지게 되어 있죠, 그죠? 오늘 저 지인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고요. 주식시장에는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우리의 생각이 항상 맞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인데 솔직히 오늘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갖다가 4번 파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4번 파동이다. 그래서 달러도 주가가 바닥에서 2306에서 그죠? 2306에서 서서히 이제 올라갈 거다. 여기가 4번 파동이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아마도 얘가 한 2500 근처까지는 RSI도 그러니까 한 2500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야 그게 돼야 이야기가 되는데 뭐 어제 떨어지는 거야 뭐 그렇다 쳐. 어제야 뭐 상승에 따르는 그죠? 상승에 따르는 약간 조정이란 게 모든 상승 파동도 이거 다 소파동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갈 말이니까 어제 떨어지는 것도 뭐 그렇다 쳐. 그래서 뭐 상승에 따르는 이 조정 파동이니까 조정 파동도 A, B, C, B 파동이 있기 마련이니까 뭐 떨어지는 거야 뭐 그렇다 쳐. 그죠? 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오늘도 주가가 만약 빠지면서 그죠? 주가가 빠지면서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주가가 빠지면서 지수가 상당히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지금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사파라고 생각하기에 맞는 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사파가 되려면 이제 여기부터 출발하죠, 그죠? 자, 그죠? 여기가 우리가 마지막 이 파동이라 출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떨어지는 게 1번 파동, 그죠? 떨어지는 게 반등강 2번 파동, 그 다음에 3번 파동, 지금이 4가 돼야 되는데, 이 4가 요만큼 조금 떨어 올라간 거, 요것만 가지고 다 끝났다. 라고 오냐. 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죠. 있지만, 솔직히, 당황스러운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자기대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3이고, 진짜로 3이고, 그리고 여기에 4라면, 짧은 요까지가 며칠 전에 산하를 오르고 떨어진 요까지가 반등을 4라고 한다면, 분명히 2번 파동과 4번 파동 같지 않아요. 그죠? 2번 파동은 예를 들어서 길고, 4번 파동은 짧다. 그죠? 짧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아니면, 이렇게 해서 4번 파동이 끝나든지, 아니면 이게 2번 파동이니까, 2번 파동이 제일 캔들 숫자를 세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한 16개 되거든요. 16개. 그러니까 2번 파동과 4번 파동이 다르려면 이 4번, 2번 파동이 16개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게 2인데 이게 16개가 오히려 짧고 4번 파동이 길고 게 나타나려면 16개보다 더 많은 예를 들어 한 30개의 캔들 그러니까 이제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지루한 게 30개 정도는 이어갈 수 있다 도 되겠고요. 혹은 30개는 무슨 30개 이제 5개로 끝났고 다시 조정을 보이면서 이게 짧은 사고 와장창 5가 되는 쪽으로 될 수 있지 않겠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은 길고 이보다 훨씬 더 길게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짧게 이렇게 나타나거나 하는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는 의문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과연 이 사가 이처럼 끝난다고 한다면 이처럼 짧을 수가 있느냐? 짧을 수가 있느냐? 예, 그렇죠. 있으면 만들 건 없죠. 4번 파동이 짧게 끝날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사실은 보통의 경우라면, 확률이 높은 4는 되게 트라이앵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죠? 트라이앵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되게 어떻습니까? 길게, 지루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많아서 과연 이렇게 끝난 걸 가지고 4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좀 의문스럽습니다만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어째 되느냐? 하루 이틀 더 보자. 아직은 저는 여전히 어느 쪽에 미련이 많습니까? 아직도 더 올라가는 쪽에 미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캔들이 16개라면 대략 셌습니다만 16개라면 캔들이 16개라면 이건 한 캔들이 한 30개 정도 되는 뭐 30개일지 40개일지 또는 25개일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최소한 16개가 아닌 다른 거 16개보다 긴 거가 될 가능성에 좀 미련을 좀 두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미련이 틀리려면 어찌 되느냐? 당연히 2306을 내려가 버리면 이게 짧은 4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짧은 4가 되어버리고 이게 짧은 2가 되어버리는 거. 이게 긴 2가 되고 이게 짧은 4가 되어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거의 5번 파동 되면서 이 하락 파동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쪽이 될 텐데 오히려 이 시나리오가 좀 더 우리로서는 바닥 빨리 끝나고 그때부터는 상승이 나타나는 쪽으로 보는 거니까 차라리 이게 더 좋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만은 다시 2306은 어차피 진짜 2306 어차피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지루하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보다는 그죠? 이게 어차피 사라면 어차피 4다이면 5가 나타날 때 어차피 이게 2306을 무너뜨릴 텐데 이렇게 지루하게 또 무너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처럼 며칠 짧게 가다가 왕창 무너지는 게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나. 이 시나리오가 차라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박창규님 질문도 막 그런 질문 같은데 소파동상 전저가를 바로 깰 수 있을까요? 그죠? 했을까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30분 파동으로 본다면 30분 파동요? 이거요.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죠? 이게 30분 아닌가요? 2306이 이건데. 전저가를 바로 깰 수 있는 30분봉 상가 파동 계산으로 전저점 이탈 나올 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3위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요걸 갖다가 여기를 30분봉으로 보면은 2306을 갖다가 3으로 보고 있고 그죠? 이게 뭔가 제 주장은 아직까지 4가 될 거다. 이렇게 4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요까지가 4고 그러면서 바로 5가 되면서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도 100%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 전에 2번 파동이 워낙 2번 파동이 길가 보고 4번 파동이 짧게 한다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아직은 의문스럽다. 다만 저로서는 세상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2306을 당장 내일 안 깬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깨지면은 이게 4가 되는 거고, 이거 사실 5가 되는 거고, 안 깨지면은 아직은 좀 더 위쪽에 미련을 두고 싶다. 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야, 정말 파동 이런 대로 정말 절묘하게 잘 따라간다. 잘 맞다. 라고 반복할 때도 있다. 뭐, 이따가 종종은 길을 잃어버리고, 그죠? 내비 타고 내비 그랬어. 내비. 예? 여러분들, 내비가 시키는 대로, 그죠?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예?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운전하다 보면은 종종 어떻게 됩니까? 내비대로 잘 따라가다가, 예를 들어서, 요 골목에서 우회전하고 했는데, 그 골목을 지나가 버린 수도 있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 요 골목을 우회전하는 거 놓치고, 그 다음으로 가버리면, 그때부터 뭡니까? 지금 여기가 어딘지 헷갈릴 때가 많죠. 그죠? 그래서 길을 잃는, 솔직히 지금이 약간 길을 좀 잃었다. 어스트레이, 그 길을 잃었다. 솔직히,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꽃 좀 내일이라도 무너지면은 끝났다. 아니면은 좀 더 위쪽으로 미련을 두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오늘 외국인들 기관으로 또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6월 말이니까 소위 사월 말, 6월 말, 더구나 분기 말 1년의 절반이 지나갔으니까 분기 말에 따르는 소위 패시브 펀드들의 그죠? 패시브 펀드들의 뭡니까? 리밸런싱. 소위 말해서 자산을 한국에 있는 자산 일부 빼가지고 한국에서 뭐 중국으로 가거나 인도로 가거나 베트남으로 가거나 소위 리밸런싱의 차원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렸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리밸런싱으로 월말에 왕창 밀리고 3월 달에도 그랬습니다. 왕창 밀리면 그 다음 7월 1일 날 약간 반등하는 경향도 있긴 한데 하여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시가총액 사이 종목들 몽땅 다 떨어졌고요. 현재 현대차가 다시 어제 이거는 현대차 기아차가 뭐 때문입니까? 소위 독일에서 압수수색 받았다. 그죠? 압수수색 당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제 큰 폭으로 현대차 기아차 왕채 떨어졌는데 오늘 지나가서 뉴스를 보니까 압수수색 현대기아만 당한 거 아니고 다른 자동차들도 다 당한 거다. 그러면서 혹시 아무 일도 아닌 거 아닌가? 그러고 전에도 한번 전차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별일 없었다. 이번에도 별일 없는 거 아닌가? 그죠? 베이가스 정보를 갖다가 쏘겠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독일에서부터 압색을 당했지만은 별일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어제 하락폭을 약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도 있죠. 그죠? 박상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정확한 대답이 아니죠. 그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체적으로 무너뜨릴까요? 잘 모르겠다 그랬으니까. 답은 정확한 답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다. 가능성도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두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하간 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 떨어졌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바이오, 네이버, 카카오 다 떨어졌는데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죠? LG 엔솔 같은 경우에 현재 미국에 대한 그죠? 투자를 재검토하겠다. 그죠? 투자 재검토하겠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LG 엔솔 같은 게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MTN TV 목요일이니까 MTN TV에서 저한테 LG 엔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니까 솔직히 말로는 그래서 기보유자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저로서야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저한테 지금 LG 엔솔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뭐라고 말했겠느냐? 지금이라도 파세요.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파세요. 근데 이게 공중파이다 보니까 정권방송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참 팔아라 이야기 참 못 하잖아요. 그죠?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애매하게도 역시 애매한 말로 시간이 걸릴 듯 하고, 지금 당장 팔 게 아니고 반등시 매도하라, 일단 기다려봐라, 반등시 매도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반등시 매도보다는 저로서는 지금 당장 팔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LG엔솔부터 이야기 나온 김에 LG엔솔 먼저 보고 다른 종목 보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죠, 그죠? 그렇죠. LG엔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밑으로 처박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기다려보라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고, 더구나 이제 LG엔솔은 이제 구름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졌으니까, 그전에는 아직까지 상장 초기니까 일목도 제대로 안 돼 있다가 현재 이제 일로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후행스팬, 그죠? 후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얘는 기준선 밑으로, 이날 기준선 밑으로 기준선을 이탈했고, 더구나 어제 구름마저 이탈했으니까, 뭐 미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니 늘리니 새로 하냐 한테는 저금도 하니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단순하게 일목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서 기준선 이탈했을 때 매도, 타진 매도, 어제 구름 밑으로 내려왔을 때 올 매도, 그렇죠? 올 매도라고 하는 게 맞죠, 그죠? 일단 맞죠. 그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일단 여기서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기준선 무너뜨리고, 여기서 일단은 매도해 놓고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기다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여기서 못 팔면, 뭐 어디까지 가든 간에 못 팔죠. 그야말로 우리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그야말로 지극히 재수 온 경우인데, 우리한테 그냥 재수 온 게, 이렇게 되는 게 그야말로 재수가 좋은 경우인데, 이 행운을 바라고, 요행수를 바라고 이때 안 팔고 기다린 것은 우리가 차트를 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차트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매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죠? 매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거죠. 그죠?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목을 본다. 그럼 RSI가 팔라 그러면 팔든지, 일목에서 기준선 때문에 팔라면 팔든지, 구름 밑으로 내가면 판단지, 뭐 이런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은 그 원칙에 따르면은 차트를 보는 이유를 본다면 여기와 여기에서 진적의 매도 신호고, 지금은 제로니까 주가가 더 떨어지든 말든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방송이니까 차마 그렇게 많은 말을 못하고 그냥 반등시 매도, 반등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등시 매도, 나중에는 가지고 계시면 시간이 걸릴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림은 그렇게 좋지 않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아침에 비해 가지고도 LG 에너지 솔루션 오후에 점점 하락폭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차트 보고 지수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직까지는 미련을 가지고 싶다. 예를 들어 내일이나 모레까지 2306이 안 무너지면은 뭐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러면서 이게 사파가 되는 쪽으로 미련은 있다. 하지만 밀리고 나면은, 이때 확 밀리면 그때는 끝이죠. 이게 오파다이죠. 그러면 그때는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내일 이렇게 밀리면 RSI도 다시 30m 내려갈 테니까, 그죠? 30위로 RSI. 30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매수. 밑으로 또 내려가면 뭡니까? 여기가 매도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다시 이게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때는 뭡니까? 매도죠. 그때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여기라도 바로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지난번에 그 비근한 예를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어디 있나요? 거꾸로 이겨보죠, 그러면. 거꾸로, 이건 뭐, 그러니까 매도의 경우와 반대로 매수의 경우도 똑같이 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가 매수. 70선 넘었으니까 매수. 그죠? 여기가 뭡니까? 70선 밑으로 내렸으니까 매도죠. 다시 올라갔죠. 뭐, 다시 매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여기서 팔라 그랬다 그래서, 팔라 그랬다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안 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팔아라 그랬다가, 여기서 돈 안 사면 어떻게 합니까? 이만큼의 상승 여력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예를 사다 보니까, 그, RSI가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가는 예보다는, 그러니까 30선을 해서 매수시로 나왔다가 다시 매도시로 나타나는 신호, 이 예는 별로 없고, 거꾸로 70선 위에서 위로 올라갈 때 매수였다가 밑으로 내려갈 때 매도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매수가 시로 나는 이 예를 우리 여기서 살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말로 만약에 현재 RSI는 현재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며칠 전에 우리가 그래서 하다못해 단기 반등이라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하는 게 여기인데, 그죠? 그 때문에 앞으로 제가 그래도 하다못해 이 기준선거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요 신호인데, 지금 만약 주가가 다시 밀려가지고 30선을 도로 밑으로 내가 버리면 그때는 뭡니까? 억울하지만은 도로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하면 충분히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많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타락할 여력은 훨씬 더 커진다. 그러니까 RSI에 맞아 내일 주가가 떨어지면서 전고점 무너뜨리고 RSI에 맞아 30선 밑으로 내가 버리면은 그때는 진짜로 방법이 없다. 미련을 가기에는 일단 도망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코스닥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아직까지 RSI가 여기서 매수 신호니까 그래도 좀 올라가지 않겠냐. 아직 기준선까지 갈 거라고 기대해 보고는 있습니다. 미련은 있습니다만은 똑같이 헤매고 있습니다. 자, 달러 대 원화 환율입니다. 오늘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사실은 제가 주장하기로 오늘이 월말이고, 반기말이고, 분기말이고, 월말이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반기말이기도 하니까, 역시 기업체들의, 수출 기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올 거다. 그죠?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올 거다. 따라서 오늘 좀 달러 쪽 환율이 좀 밀리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1299원까지 살짝 가다가 말았는데, 오늘 마감가가, 오늘 장중에 저점이 얼마까지 갔느냐? 1297원까지 갔네요. 그죠? 살짝 조금 밀리다가 금방 다시 돌아서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죠. 그죠? 역시 안전자산에 대한 전반적으로 봐서 안전자산 보유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역시 외국인 매도로 인해가지고, 그죠? 외국인의 주식 매도로 인해가지고, 카스토디, 그 외국인 주식 계좌에서의 매수세가 좀 나타났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기업체 내고 물량은 어떻게 됐느냐? 워낙 달러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체들도 달러를 안 내놓고, 기업체들도 주식을, 달러를 계속해서 보유하려는 심리가 이런 것들이 오늘이 연말이고 월말이고 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배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차트상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 봐서 뭐 이런 그림이 얼핏 가능성이 엿보이거든요. 환율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거니까 이게 고점과 고점은 높아지고 있는데 RSI는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RSI 고점은 이거하고 단기적이긴 합니다만은 고점과 고점이 조금씩 이거는 올라가는데 저점은 떨어지는 소위 다이버전스의 영향의 가능성은 살짝 엿보입니다. 근데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게 여기죠. 그럼 요 고점은 높아지고 있는데 저점은 RSI는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모니가 확실하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다이버전스에서 매도 신호, 소위 말해서 베어리시 다이버전스, 베어리시 다이버전스가 되려면
이거는 올라가는데 이거는 떨어져 가지고 추세가 바뀌는 쪽이 신호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하게 꼭지가 만들어졌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RSI에 더 내려가서 가운데 요점을 무너뜨려야 돼요. 요 가운데 저점, 요 저점, 가운데 쏙 들어가는데 요 부분을 무너뜨려야만이 그 순간에 여기가 매도 신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다이버전스의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확실한 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약간 있다. 약간 냄새가 난다. 살짝 가능성이 엿보인다 정도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계속 달러대 원화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걸 계속 위로 보고 있다 보니까, 그죠? 시장을 위쪽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달러대 원화 환율도 좀 떨어지는 쪽으로 보고 있는 거는 소위 바이어스,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여하간 요 RSI가 요점, 아이고, 요점, RSI 말한다면 요점, 가운데점, 요점, 그죠? 요점을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때는,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때는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좀 밀리지 않겠냐? 환율이 좀 밀리지 않겠냐? 밀려봤자 어차피 큰 추세는 상승세이긴 합니다만은,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식시장도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이 4번 파동의 미련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냐가 됩니다. 하루만 더 보죠. 하루만 지나고 나면 원래 내일만 되면은 뭐 전고점 무너뜨리는지 좀 더 올라가는지 등등이 좀 더 명백해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해외 시장에서 간밤에 나스닥 지수 뭐 혼조였죠, 그죠? 4월에 어제 미국의 경제 지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다면 어제 미국에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뭐 나왔죠? 그거 나왔죠. GDP, 그죠? GDP 1, 4분기 GDP 확정치 파이널이 나왔죠, 그죠? 확정치 파이널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왜? 예를 들어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의 1분기를 4월달에 잠정치 발표하고 5월달에는 수정치 발표하고, 그죠? 6월달에는 확정치를 발표하죠. 그러니까 1월, 2월달, 3월달에 GDP 성장률에 대한 숫자는 4월달에도 나오고 5월달에 좀 더 고친 게, 좀 더 리파인된 게 나오고 6월달에 또 마지막으로 파이널이 나오니까 이미 4월달에 나온 것 가지고 시장이 충분히 반영됐고 5월달, 6월달에 나오는 게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어제 나왔던 숫자는 5월달에 이거 마이너스 1.5%가 될 거다라고 수정치를 발표했는데, 어제 발표된 숫자는 얼마가 됐느냐? 얼마요? 마이너스 1.6으로 발표했죠, 그죠? 그러니까 수정치보다도 확정치가 미국의 성장이 좀 더 뒷걸음치어가는 마이너스 1.5보다 더 하락폭이 큰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는 다소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그럴싸한 설명이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오늘 저녁에 발표하는 PCE가 예를 들어서 4.8%로 시작해서 이게 지난번에 4.9였거든요. 4.9였고 시장 예상은 4.8인데 4.8보다도 높냐 낮냐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 미국 시장은 뭐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재미없이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결국은 역시 시장의 관심사는 인플레이션이죠. 옛날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단적인 예가요. 예전에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외환 쪽으로 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은 트레이드 밸런스였습니다. 1985년도에, 그죠? 1985년도에 플라자 호텔에서, 그죠?
프라자 합의 끝난 이후에 엔화 환율을 와장창 떨어뜨리겠죠. 그 이유가 뭐냐? 미국의 트레이드 밸런스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압력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밸런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엔화 가치가 출렁거렸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냐? 이게 트레이드 밸런스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발표되는데 10시 반에 발표되는데 10시 한 20분만 되면 10시 20분, 10분 전만 되면 시장이 조용해요. 시장이 조용해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환율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움직임도 없고 조용합니다. 했어요. 그래도 안 하고 했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대비 삼아서 해외에다가 전화 걸어가지고 딜러들한테 예를 들어서 10시 반 되기 전에 10시 한 20분쯤에 해외로 전화해서 야 달러 대 엔화 환율 얼마인데 우리 거래하고 싶다. 환율 고시해라. 라고 하면은 해외에서 딜러들이 뭐라 하냐니까 no interest. 관심 없어. 우리 환율 코트 못해. 왜? 현재 before figure다. 숫자 나오기 전이다. 어떤 숫자? 이거. 트레이드 밸런스 나오기 전이다. 라고 해서 아예 환율조차도 고지도 안 해요. 거래도 안 해요. 조용해요. 그러다가 10시 반에 트레이드 밸런스가 빵 나오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예를 들어서 100억 적자 예상했다가 실제로 발표되기로 150억 발표됐다. 그러면은 달러 값이 추락하고 엔화가 급등하고 막 시장이 난리가 나면서 10시 30분부터 그때부터 완전히 수라장을 움직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막 엉망진창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트레이드 소위 말 숫자의 경제 지표가 시장에 미치는 단적인 예거든요. 내일은요. PCE가 시장에서 관심사니까 PC 우리나라 시간 9시 반에 나오는데 PCE가 나오기 전과 PCE가 발표되는 후의 시장이 이전에는 하다가 PCE가 빵 발표내서 시장은 난리를 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 같으면 내일 오늘 밤에 9시 반에 PCE 발표되기 전과 후를 시장을 잘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마 피부로 느끼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 PCE 4.8% 나올 건데 지난번 우리가 CPI 발표할 때 시장은 8.3을 예상했으나 실제로 발표되기로는 8.6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죠. 그죠? 이미 한번 그런 경험이 있고 한번 된통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4.8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5% 나왔다. 인플레이션이 더 강하게 나왔다. 라고 할지라도 시장은 지난번 CPI 같이 그렇게 놀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당했으니까. 거꾸로 4.8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발표되기로 4.6이나 4.5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어제 발표된 미국의 GDP도 성장이 마이너스 1.6으로 안 좋은 걸로 나타났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다시 한번 시장은 경기가 정말로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페드 FOMC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소간 좀 줄어들면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장하지수 오늘도 상승세. 그죠? 장하지수 미국 우리나라 시장이 죽었던 말았던 니케이 지수가 폭락했던 말았던 그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하락했던 말았던 PC가 어떻게 나오고 미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됐든 말았든 간에 계속적으로 상승세로 보이고 있죠. 그죠? 이 뭡니까? 러시아 RTSI도 꾸준하게 상승세, 약간 주춤거리긴 합니다만은 중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봐서 이 와중에 상승세로 보이는 주식 역시 샹하이 지수입니다. 그렇죠? 샹하이 지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그냥 저당인데 아직까지 CCI로 보는데 완벽하게 매도 신호가 나타난 거 아니죠? 이게 이제 지수가 똑같죠. 그죠? 코스피 지수와 RSI가 다시 매수 신호가 났다가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다가 매도 신호가 나타날락 말락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지만 다시 마이너스 100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때가 매도인데 간당간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매도 신호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여기다 조금이라도 써두듯이 구름 미치고 기준수 미치고 후행 스밴드 별 없으니까 CCI가 시키는 대로 산다 할지라도 조금만 사시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팔더라도 데미지는 그다지 크지 않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참 어려운데 분봉으로 보더라도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의 안개가 거치기를 우리 내비로 말한다면 내비가 시킨 대로 길을 잘 가다가 갑자기 골목에 들어오면서 길을 잠시 잃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만 기다리면 더구나 오늘이 특수한 날이다 보니까 6월 30일에 특수한 날이니까 혹시 외국인들의 뭡니까? 그 리밸런싱 때문이라고도 기대되니까 일단 기대해보자 하는 거고. 전저점을 살짝 깨더라도 5파로 인정하나요? 이걸 살짝 깨면, 이걸 살짝 깬다고요? 살짝 깨면 전저 2306을 밑으로 내려가면은, 2306을 내려가면은 이게 5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4가 이 저점을 내려가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아요. 그보다는 일단 2306을 깨버리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저점을 물론 참 어려운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 여기가 2306이죠. 그죠? 2306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가 3이다. 여기를 4로 보고 있죠. 그죠? 그죠? 여기 4죠. 근데 4가 여기까지 갔다가 우리 지금 여기잖아. 여기 갔다가 내려와 지금 여기쯤 와 있잖아. 여기가 오늘이야, 오늘. 오늘 여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깨가지고 2306을 싹 깼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깼다. 이걸 깼어요. 깼는데 이게 해피림은 정말 우리가 재수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4번이 이게 트라이앵글인데 어렵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트라이앵글인데 트라이앵글 중에서 어떤 트라이앵글이냐? 익스펜딩 트라이앵글이에요. 익스펜딩 트라이앵글. 익스펜딩 트라이앵글은 뭐냐니까 트라이앵글 보통의 트라이앵글은 이게 트라이앵글이죠. 이게 삼각형이에요. 그죠? 이게 트라이앵글이야. 근데 익스펜딩은 뭐냐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제 확대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인데 여기까지 왔다가 내려서 여기 와 있는데 싹 내려오길래 2306을 싹 내려왔길래 이제 5다라고 하는데 이게 햇빛이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익스펜딩 트라이앵글, 익스펜딩 이거. 그래서 이게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4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고 5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면, 네? 이런 시나리오가 되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제 아는 게 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완전 망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expanding triangle에 여기가 A고 이게 B고 이게 C거든요. expanding 이거 있잖아. 그럼 expanding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저점은 이 저점보다도 내려가기 마련이야. expanding.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린 여기 다 쏘가요. 여기 다 쏘가요. 이걸 익스펜딩 트라이앵글로 생각하기보다는 지나와서 보니까 그게 익스펜딩이었네. 가 되는 거지. 이 사실은 그 되기 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전저점 무너뜨렸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리라고 꿈이라도 꿀 수 있냐, 이게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왜냐면, 여기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반등하면, 이거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나? 왜 헷갈리느냐? 올라갔다 또 빠지거든요. 익스펜딩이면, 이게 A잖아. 이제 새로. 이게 익스펜딩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잖아. 이게 A 갔다가, 이게 B 되니까, 이 B가 전체점 떨어졌으니까, 이게 O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다시 올라가면, 도대체 이게 뭐고? 이게 O가 끝났구나. 이제부터는 상승세구나. 이 C에서 속기 딱 알맞죠? 응? 딱 알맞아요. 속기 딱 알맞아. 그러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올라가는구나. 라고 받았다가, 다시 와장창창창 쳐박혀가지고, 이 C니까, 이거는 이제 A, B, C 다음에 이 진짜 오니까, 이렇게 되면, 이 O 진짜 오면, 우리는 이 길을 오라고 끝으로 보고, 지금부터 상승세가 시작하 이렇게 시나리오 봤다가, 와장창 떨어질 때, 하다가, 전자전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박 손해볼 가능성이 커요. 익스펜딩 되면 우리 완전히 망하는 거야.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성, 그러니까, 참 아는 게 병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니까 아는 게 병이긴 합니다만은, 그를 가능성이 5%라도 있다. 5% 너무 작다. 0.5%라도 있다. 하는 정도만 두고요. 그거는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그다지 않으니까, 통상은 이렇게 되는 걸로 보고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건 진짜로 이걸 오로 봐야 되고, 저점을 노려서 돌아설 때 이때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자는 거고요. 또 하나, 익스펜딩이라 그러면 안 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올라가다 내려 우리가 위에서 살 거고, 돌아설 때. 또 신호가, RSI가 또 신호가 나타나겠지. 그럼 또 살 거고. 살 거고. 그러다가 떨어질 때, 또 뭔가 여기서 신호가 나타날 거야, 여기서 뭔가. 그러니까, 크게,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있다가 보면 망하겠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신호에 따라서, 신호에 따라서 원칙대로 한다면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anyway, 야간간에 이럴 가능성도 약간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참 삼라만상의 움직임을 하는 인간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라고 시나리오를 쓰고, 마치 일기예보를 내일 비 올 거다, 모레 눈 올 거다 라고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예.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숨 돌리고, 그 다음에 몇몇 종목들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또 할까요? 예.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